그 순간 현관문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열리더니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그보다 갑자기 왜 돌아오셨어요? 박씨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어서 돌아왔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줄 게 뭔데요, 엄마? 설마 너희가 나를 요양병원으로 몰아넣고 이 집을 차지하려 했다는 걸 모를 줄 알았니?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박씨 할머니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너희가 나를 요양병원에 보낸다고 했을 때 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야. 박씨 할머니는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이 모든 건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내가 꾸민 일이었어. 엄마, 제발 한 번만. 우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안녕하세요.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박명희 할머니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서울 시내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12층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창밖으로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죠.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모는 돈으로 이 아파트를 사게 된답니다. 박씨 할머니는 이곳에서 스스로 집을 꾸미고 손질하며 정성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창틀에 먼지를 닦고 화분에 물을 주면서 바닥을 닦는 일도 그르는 법이 없었죠. 박씨 할머니에게는 집안 곳곳에 있는 추억들이 있고 아파트는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그동안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씨 할머니에겐 아들 부부조차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별한 남편이 남긴 상당한 유산이었죠. 박씨 할머니의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이 재산은 절대 내가 죽고 나서 바로 아들에게 알리지 말고 끝까지 손에 쥐고 있다가 꼭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물려줘야 해. 라고 당부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스스로 삶의 가치를 배우길 바랐고 그리고 남편 없이 홀로 남겨질 박씨 할머니의 노후까지 염두하여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씨 할머니는 지금까지 그 유산을 철저히 숨기고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유산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속 깊이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남편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오랫동안 자신의 생활을 간소하게 유지하며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이 비밀은 남편과의 약속이자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진정한 교훈이었기에 더욱더 철저히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씨 할머니는 아들 이상우에게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희 전세 계약이 끝나서요. 요즘 집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엄마 집에서 지내도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해 보였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전화기를 꼭 쥐었다 놓았다 했어요. 결혼 후 아들과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함께 지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답니다. 사실 박씨 할머니는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했죠.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국 박씨 할머니는 그래, 그럼 잠깐 동안만 같이 지내자꾸나. 대신 빨리 새 집을 구하도록 하렴. 이라고 말하며 아들 부부를 맞이하기로 했답니다. 와, 감사해요, 엄마. 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 다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결국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앞섰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몇 개의 짐을 챙겨 박씨 할머니의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아파트는 오래되었지만 박씨 할머니가 깔끔하게 유지해온 덕분에 정갈했고 아들과 며느리도 처음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빨리 집을 구해서 나갈게요. 라며 공손히 인사를 합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래, 너희가 어려울 때 엄마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빨리 집을 구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덧붙이며 마음 한편에는 조심스러운 부탁을 담았습니다. 이에 물론이죠, 어머니. 최대한 빨리 해결할게요. 라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적막했던 집안이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차는 것만 같았죠. 아들 부부와의 합가 초반에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우는 순간을 경험하며 행복을 느꼈어요.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가족사진 속 풍경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역시 처음에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어머니, 저희가 집안일을 도울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가사 일을 돕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박씨 할머니는 이런 순간들이 정말 오래간만이라서 행복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혼자 지내던 집이 이제는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졌고 그 온기가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면서 과거의 추억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 박씨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들 도와주니 정말 든든하구나. 라고 말하며 그들의 협조적인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어머니, 저희야 당연히 해야죠. 집 문제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언제든지 필요한 건 말씀만 하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박씨 할머니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박씨 할머니의 집에서 생활하는데 점차 익숙해졌고 처음에 공손한 태도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저녁을 준비할게요. 라고 말하던 며느리가 어느새 어머니, 오늘 저녁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청은 처음엔 드문드문 있었지만 점차 빈번해졌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어느 날 저녁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허리가 아팠지만 며느리에게 미수가, 오늘은 내가 저녁을 준비해주면 좋겠다. 나도 좀 쉬고 싶구나. 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지만 며느리는 잠시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어머니,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까지 일을 해야 하나요? 어머니 아들한테나 하라고 하세요.
저야말로 좀 쉴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뻔뻔하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소리를 빽 지르자 박씨 할머니는 놀라서 화도 내지 못하고 그저 망연히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역시 처음에는 엄마, 저희가 빨리 나갈게요. 라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요즘 부동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당장 나갈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매일 저녁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게임에 빠져있는 아들의 모습에서 집을 구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죠. 박씨 할머니는 하루는 아들에게 상우야, 엄마도 이제는 좀 힘들다. 너희가 언제쯤 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앞치마 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어머니,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야기해요. 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박씨 할머니의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간단한 끼니와 가벼운 청소만으로도 충분했던 일상이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는 노동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한 뒤에는 어질러진 거실을 치우고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고 욕실 청소에 빨래까지 70세의 노인이 매일같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빨래를 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여유롭게 TV를 보거나 쉬면서도 당연히 박씨 할머니가 그들을 위해 일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속옷에 섬유유연제 안 넣고 빠르셨죠? 어머, 이걸 보세요. 뻣뻣하잖아요. 제가 어제 새로 산 섬유유연제 어디 두셨어요? 며느리는 빨래를 확인하다 못마땅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구나. 내가 깜빡했나 보네. 박씨 할머니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며느리의 빨래를 다시 한번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속옷까지 빨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 부끄럽고 서러웠지만 말 한마디 꺼낼 수 없었죠.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변할 줄 몰랐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아렸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친구들을 초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는 좀 더 신경 써주셔야 해요. 제 친구들이 오거든요. 라고 말하며 박씨 할머니에게 청소를 맡겼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구석구석을 닦고 쓸었지만 친구들이 도착했을 때는 어머니가 계시면 불편해하니 방에 들어가 계세요. 라며 박씨 할머니를 밀어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당황한 듯 미수가, 그건 좀. 이라고 짧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재촉하며 방으로 박씨 할머니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박씨 할머니의 뒤로 며느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 냄새라도 나면 어쩌나. 박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들었지만 차마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방문을 닫고 조용히 자신의 옷깃을 맡아보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방에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에 박씨 할머니는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베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벽을 넘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친구들이 떠난 후 며느리에게 미수가 아무리 그래도 방에 들어가 나오지 말라는 말은 너무 서운하구나. 라고 조용히 말했지만 며느리는 아,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제 친구들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라고 답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데 마치 주인이 바뀐 것처럼 행동하는 며느리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말을 삼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들은 박씨 할머니가 오랫동안 아끼며 사용해온 물건들을 허락도 없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낡아서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새로 사면 더 좋을 거예요. 사실 이미 버렸어요. 라고 말하며 아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뭐라고? 왜 말도 없이 버려? 오래된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박씨 할머니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모았던 소중한 가구와 소품들이었기에 그것들이 버려지는 것을 본 박씨 할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박씨 할머니는 몰래 아파트 밖으로 나가 쓰레기장에 버려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박씨 할머니의 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에게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것들을 껴안고 집으로 돌아오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박씨 할머니를 신경도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아, 너무 웃겨. 박씨 할머니가 들어오건 말건 TV나 보고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박씨 할머니가 집에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박씨 할머니가 하는 일에 대해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았고 아들 역시 박씨 할머니의 존재를 점점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박씨 할머니를 부르지 않고 둘이서만 먹기 시작했고 대화할 때도 박씨 할머니가 끼어들면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느낌을 받으며 자신의 존재가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짐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 합가한 것을 땅을 치게 후회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씨 할머니는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매일같이 쌓인 집안일에 지친 몸이 비명을 질렀던 겁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무릎 통증이 그날따라 유난히 심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 모습을 본 아들은 놀라며 박씨 할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박씨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이 사건을 빌미로 이런저런 건강 핑계를 대며 점점 더 박씨 할머니를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잖아요? 요즘 다리도 아프다고 하시고 요양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은 매일 아침 식사 시간마다 저녁마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씨 할머니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내가 어디 아플 정도로 나약하지 않다. 어머니, 그래도 난 멀쩡해.
요양원은 못 가. 딱 잘라 말하며 요양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압박은 나날이 거세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한층 더 다정한 목소리로 접근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건강이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완전히 가시라는 게 아니라 잠시만 요양병원에 가셔서 치료만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충분히 쉬시면 몸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이 집을 잘 관리할게요.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달콤한 말 속에 숨은 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검은 속셈이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더욱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 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저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관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집 관련 서류 처리나 관리비 납부 같은 것도 아들인 제 이름으로 돼 있어야 수월해요. 명의를 잠깐 제 앞으로 넘겨주시면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희가 잘 처리할게요. 아들은 박씨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가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을 보며 그들의 의도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서랍 속 남편의 유산이 든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속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속셈을 파악했지만 겉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네가 어디까지 갈지 끝까지 한번 두고 보자. 그래, 내 말대로 하자. 요양병원에 잠깐 가서 치료받고 오마. 아파트 명의도 내 앞으로 해놓을게. 걱정 마. 박씨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5살 아이가 갖고 싶던 장난감을 받은 것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집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동안 숨겨왔던 속마음을 하나둘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박씨 할머니의 물건들을 거실과 방에서 치우기 시작하며 엄마도 한동안은 이 집에 안 계실 거니까 필요한 것만 챙겨두면 되겠지. 라며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대담했습니다. 아파트를 자신들만의 취향대로 꾸미기 위해 새로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고 가구를 바꿀 생각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저 낡은 장식장도 치우고 세련된 걸로 바꿔요. 그리고 어머니 방은 우리 애기 방으로 꾸며볼까요? 분홍색 벽지에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채우면 예쁘겠죠? 박씨 할머니는 부엌에서 이 모든 대화를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일부러 모른 척 지켜보며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파트를 뺏기 위해 자신을 요양병원에다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고 박씨 할머니는 그들의 행동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천벌받아 마땅한 아들 며느리에게 복수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기로 한 날 박씨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도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드는 이른 아침, 아들 내외가 곤히 잠든 시간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과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만 담은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서 미리 친구와 상의한 대로 평생을 살아온 집을 뒤로한 채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무시하고 재산을 뺏으려 한 아들 며느리에게 복수할 계획을 실행한 것입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아침이 되어 아들이 박씨 할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 가셔야죠.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옷장 한켠에 놓여있던 옷가지들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말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자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박씨 할머니가 직접 요양병원에 입원할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먼저 가신 건가? 그럴 리가. 어머니 전화 좀 해봐요. 그러나 박씨 할머니가 가기로 했던 요양병원에서 박명희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연락이 오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발만 동동 구르며 박씨 할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웃집을 돌아다니고 알만한 친구들에게 연락도 해보았지만 박씨 할머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박씨 할머니의 소식이 없자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스스로 떠나신 걸지도 몰라요. 그런 것 같네. 당분간 돌아오지 않으실 것 같아. 어쩌면 평생 동안.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감이 사라지고 대신 안도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파트 명의도 이미 자신들의 것이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 싶었던 겁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아들과 며느리는 박씨 할머니의 흔적을 지우고 집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새 집을 얻은 듯한 설렘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앞으로 어떤 처절한 벌이 내려질지 전혀 알지 못하고 말이죠.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서 편히 지내고 있을 때 그 순간 현관문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열리더니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의 수수한 차림이 아닌 단정한 차림에 당당한 표정을 한 채로 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얼음이라도 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그보다 갑자기 왜 돌아오셨어요? 박씨 할머니는 평소의 온화한 얼굴과는 다르게 차가운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바뀐 가구들과 자신의 물건들이 사라진 것을 보며 예상은 했지만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거실의 소파도 남편과 함께 사용하던 오래된 서랍장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우리 집이 맞나? 못 알아보겠구나.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어서 돌아왔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줄 게 뭔데요, 엄마? 박씨 할머니는 침착하게 아들 부부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요양병원으로 몰아넣고 이 집을 차지하려 했다는 걸 설마 모를 줄 알았니? 난 그동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지켜보고만 있었단다.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어머니 건강을 정말 걱정해서. 그러나 박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다. 난 이미 다 결정 내렸으니까. 그러면서 박씨 할머니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너희가 나를 요양병원에 보낸다고 했을 때 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야.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박씨 할머니는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내가 꾸민 일이었다. 내 집을 뺏으려고 했던 너희들의 추한 모습 하나하나 다 봤다. 아들은 그제서야 불안에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박씨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잘할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는 나도 너희에게서 벗어나야겠다.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또한 박씨 할머니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통장을 꺼내며 숨겨놓았던 남편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봐라. 사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있었단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그 유산을 바로 자식에게 주지 말고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지. 이제 와서 보니 너희 아버지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알 것 같구나. 통장에 적힌 숫자를 본 아들 부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유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너희 같은 파렴치한 놈들에게 물려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어. 전부 기부할 거다.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진짜로 뉘우치고 있어요. 정말 잘할게요. 며느리는 두 손을 모아 애원하듯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급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 뉘우치고 있어요. 용서해 주시면 어머니 가실 때까지 편안히 모시고 살게요. 그러나 박씨 할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믿음을 배신했어. 난 너희를 다시는 믿을 수 없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명희 여사님의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았네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아들 부부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집은 박명희 님의 소유이며 법적으로도 명백합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하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박씨 할머니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박씨 할머니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짐을 최대한 빨리 빼줬으면 좋겠구나. 더 이상 너희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짐을 챙겨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박씨 할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고통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박씨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다시 평온한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유산이 담긴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이 최소한으로 살 수 있는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기적인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부 단체를 찾아간 박씨 할머니의 앞에는 커다란 기부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료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씨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펜을 든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거라 후회는 없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고 며느리인데.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박씨 할머니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의 새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번 집 앞에서 박씨 할머니를 기다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전 재산을 기부하지 마세요. 엄마를 평생 모시겠다고 맹세할게요. 라고 울면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동안 자신을 배신하고 이용하려 했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자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서류 위에서 잠시 멈추었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나도 유산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지. 그 애들이 나를 속였듯이 나도 애들은 속인 거라 마음이 편하진 않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데 제가 자식을 용서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기부를 하는 게 맞을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박명희님은 자신에게 남겨진 유산을 자신을 요양병원에 내쫓으려고 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남겨주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어렵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연자분께 깊은 응원과